안녕하세요, 로장입니다. 어제 많이들 놀라셨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루시드 얘기는 이따가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종합지수 한번 간단하게 보실게요. 보시면은 한껏 지금 잘 끌어주고 있어요. FOMC라는 그런 회의를 좀 안고서는 잘 이끌어주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거겠죠. 지금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도 이제 당했잖아요. FOMC라는 여태까지 계속 리스크를 갖고서는 또 연기되고 뭐 이렇게 계속 그랬는데 이제는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매도 계속 맞다 보면 이제 면역력이 생기잖아요. 좀 그런 느낌? 그런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가 이제는 이런 걸로 인해서 충격이 많이 오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나스닥 종합지수도 보시면 나스닥 힘내라고 저번 예전에 여기서 응원을 했었는데 이렇게 좀 끌어줘서 천만 다행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12월 달까지는 12월 한 중순까지는 좀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좀 조정받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우상향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저희 개인 투자자들도 먹고 살아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고요. 럴셀 2000 보시면은 엊그제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약간 차익 매물 나오고 그래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럴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주잖아요. 그래서 좀 소외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좀 잘 이끌어주는 모습 보니까 기분은 좋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중소형주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합지수 같은 거 좀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종합지수를 보는 이유가 루시드 장기 투자자지만 일단은 다른 종목들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죠. 대형주도 있을 거고 중소형주도 가지고 계실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반가운 인물을 한 분 모시고 왔어요. 보시면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입니다. 기욤 패트리 아시나요? 저희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많이 했었죠. 스타크래프트 많이 했는데 이분이 예전에 뭐였죠? 너무 오래서 기억이 안 나네요. 프로토스인가요? 아마 프로토스 유저일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개미는 뚠뚠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미는 뚠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출연을 해가지고 코인을 시작했대요. 4년 전에. 근데 수익률이 5,400%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장투가 답인가 싶기도 하고요. 또 운이 좋아서 또 이렇게 올랐나 싶기도 하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등락폭이 진짜 크잖아요. 그걸 버틴 거예요. 4년 동안. 대단합니다. 게임 유저들이 아마 좀 강심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기사를 잠깐 보시면 개미는 뚠뚠에 나온다고 하고요. 노홍철 아시죠? 노홍철은 이제 암호화폐에서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잃고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장기 투자인 것 같아요. 4년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사실 10년 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주가가 저희가 약간 이렇게 좀 출렁이잖아요. 이런 거가 이제 몇십 번 와야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이제 한번 출렁였다가 쭉 이벤트성으로 올랐다가 지금 약간 조정받고 있는데 난리가 났죠. 이런 거를 진짜 몇십 번, 많게는 100번도 넘게 이겨내야 이런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면 됩니다. 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장투가 답이다. 네. 자, 이제 루시드 뉴스를 잠깐 보시면은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루시드 에어는 깜빡이가 활성화될 때 속도계에서 사각지대 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이드 미러 쪽이 아닌 요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깜빡이를 켜면 이렇게 뷰로 보여준다고 하네요. 이런 기능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운전석에서 보면 사이드 미러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안 보이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사각지대가 좀 많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디스플레이에 뭐 정보 요 정도만 알고 있었지 이런 기능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참 좋은 아이템 같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 대신에 이렇게 아웃인가요? 이렇게 카메라 달려가지고 여기 안에서 이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는데, 이게 원근감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차가 우리 사이드 미러로 보면은 이제 멀리서 오는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근데 스크린 뷰로 이렇게 보게 되면 원근감이 없어서 이 차가 어디쯤 오는지 분간하기가 조금 사실 좀 힘들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지인분이 타고 계시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사고 날 부분이 몇 번 있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러로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 이제 사이드 미러 말고 이제 깜빡이를 켰을 때 이 부분을 비춰주는, 사각지대를 비춰주는 이런 기능들은 참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이제 루시드 모터스 뉴스를 보시면은 독일인보다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한번 보실게요. 요겁니다. 이제 모터 부분을 설명을 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모터는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기가 좀 사실 힘들고요. 전문 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 요 기사 내용을 조금 이제 뉴스를 이제 보도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제가 아는 모터는 그 옛날에 그 자동차 있죠. 저희 건전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거밖에 몰라요. 그 모터밖에 모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은 기사 내용 보시면은 이제 루시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밀도의 드라이브 유닛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터 변속기와 인버터가 통합된 루시드 드라이브 유닛을 효율성과 출력을 높이도록 설계되었으며 범위를 늘리고 공간 개념을 가능케 하는 크기와 무게의 속성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중량에 대한 이제 전력을 좀 설명을 했는데, 크기를 봐도 많이 차이가 나죠. 요게 이제 독일 EV 브랜드, 전문 EV 브랜드라고 그러고, 잘 안 보이네요. 퍼포먼스 모델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위에 거는 아메리칸 EV 브랜드, 위에 것도 아메리칸 EV 브랜드, 요거는 풀사이즈 모델, 이거는 컴팩트 모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이 두 모터는 저희가 잘 아는 그 회사의 모터겠죠. 요게 이제 루시드 모터인데 9.0이라고 합니다. 많이 차이나요. 아무리 이게 다른 부분들도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중량에 대한 구동장치 전력만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을 했을 때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독일은 사실 내연기관차는 최고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EV는 다르다. 이제 EV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게 이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연기관에서 EV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인데, 이제 독일이 이제 쫓아가려고 하죠. 여태까지
EV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시대가 발빠르게 변할 줄 몰랐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은 좀 안주하고 있었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최고다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는 좀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네요. 일단은 대단합니다. 루시드 에어. 그리고 모터 분야에서 좀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좀 댓글에 좀 남겨주시겠어요? 제가 좀 아무리 찾아보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이게 혼자 보는 거기도 혼자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 좀 힘드네요. 그래서 좀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가 지금 EV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도요타에서 또 BG4X인가? 이거를 출시한다고 해요. 도요타는 사실 내연기관차 점유율이 거의 1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판매량이 어마어마했죠. 근데 이제 EV가 나오고 판매량이 급격하게 이제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EV를 내놓을 텐데, 과연 여기서 이제 살아남을 자동차 회사가 몇 개가 될지 참 앞으로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저희는 걱정 안 하죠. 루시드는 이제 배터리가 있죠, 모터 있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있어요. 이 3박자를 다 갖추고 있어요. 이런 기업이 흔치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을 잘 했다고 판단됩니다. 구독자님들도 아마 잘 판단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셨죠? 장기로 갑시다. 네. 자, 이제 루시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제 거의 한 장 중에 거의 10% 가까이 출렁임이 있었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격이 벌어지면 어쩔 수 없이 내려오고, 그리고 매물대 요거 깨지면 아마 충격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안 오길 바라죠, 저도. 왜냐면은 저도 루시드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올라가길 바라지 떨어지길 바라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떨어지면서 이거 좀 심한데,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냉철해지셔야 되잖아요. 마냥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떨어지는 게 좀 너무 급격하게 막 이렇게 떨어지면 마음 아프죠, 저도. 그래서 저는 어제 거의 안 보고요, 일찍 잤습니다. 그냥 이런 날은 괜히 봐봤자 마음만 아프고 속만 쓰리고 하니까 일찍 잤고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또 제가 어제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죄송하지만 어제는 아니었습니다. 네. 어제 여기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끝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뭐 잘 하셨겠지만, 좀 확대해서 볼게요. 어제 이제 요쯤에서 매수하신 분들 있죠. 막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때 한 3%, 4%. 요때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좀 급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대한 기다리세요. 올라가면 올라가네, 그냥 보고 계시면 돼요. 이 타이밍 잡기가 제일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도를 하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또 드리는데, 이게 타이밍이 문제예요. 잘 잡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 타이밍 잡기가 힘들죠. 한 번에 쭉쭉쭉 내려왔다가 바로 반등해버려요. 못 잡아요, 잡고 싶어도. 미리 매수를 걸어놓지 않는 이상 튕겨져 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여기서 매수를 하게 돼요. 이 저점을 잡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시에 이제 장이 시작하잖아요. 제가 원하는 가격이 있으면 그때 그냥 그 가격에 매수를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요.
체결 안 되면 체결 안 됐네 그러고 넘어갑니다. 왜냐면은 내일 또 주식시장은 또 열리니까요. 오늘 떨어졌다고 해서 내일 바로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내일 만약에 떨어지고 아니 오늘 만약에 떨어지고 내일 만약에 반등하면 여기 쪽에서 이제 잡으시면 돼요. 요거 0. 몇 프로 먹자고 그렇게 힘 빼지 마십시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다시 보시자면 죄송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오늘 또 한번 많은 출렁임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이 흔들어 놓을 거고요. 오늘도 하락 시작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네, 그때 이제 타이밍 잘 잡으셔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네, 1분봉 보시면 어제 장 초반에 난리도 아니었죠. 보시면 이거는 전쟁터였어요. 대부분 거의 뭐 한 요 정도가 맞거든요. 근데 1시간도 안 돼서 이거는 전쟁터였습니다. 어제 너무 어제도 고생 많으셨고요. 마음고생도 참 많으셨을 것 같고, 버티신 분들은 어제 여기까지 떨어졌었죠. 3302 거의 한 10% 정도 떨어졌다가 버티신 분들은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버티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요게 이제 아마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저 밑에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평단이 뭐 한 20불대에서 25불대, 그 다음에 25불에서 30불대, 아마 요 정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이런 분들은 걱정 안 하시죠. 근데 25에서 이제 30불대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약간 불안불안한 거죠. 30불대가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내 금액은 점점 줄어들고 퍼센테이지도 점점 줄어들고 손실 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라갑니다. 그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 회사의 루시드라는 기술력을 믿으시면 돼요. 다른 거 뭐 있어요? 3박자 다 거쳤는데. 기업 좋죠. 차 나왔죠. 배터리 좋죠. 모터 좋죠. 에너지 사업 부문 활발하게 이제 성장하려고 하죠. 이런 기업이 제가 보기에는 찾기 힘듭니다. 앞으로 뭐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모든 거를 갖춘 기업은 흔치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 라인에 계신 분들 있죠. 요 라인에 계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요것만 안 하시면 돼요. 매도 버튼만 안 누르시면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한날 딱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어느 한날 이거를 여기까지 이제 손상을 시키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눌러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꼭 홀딩 하시고, 지금 한번 점프했어요. 다시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또 가려고. 요 구간이에요. 한번 점프했다가 또 점프했다가 또 점프했다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요. 한번 점프해서 잠깐 웅크려서 힘을 비축하고 다시 점프를 하러 가는 겁니다. 건강한 조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한 번의 충격파가 더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 제가 그 금액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찾으신 분들은 아마 그 자리에서 아마 그 금액대까지는 사실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혹시나 떨어지게 되면 그 근방에서 매수 타이밍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열어두라고 제가
영상 부분에 올려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약간의 조정을 받고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나오면 좋고요. 오늘 나와서 이제 한번 또 충격파 막 이렇게 주고 많이 흔들어 놓고 개미들 타타타타타 털고 햄버거 형들 다 떨어져 나가고 저희는 홀딩 해야 돼요. 아셨죠? 햄버거 형들 이제 털려 나가야 돼요. 매물대 위에 있는 거 햄버거 형들이 팔고 나가야 돼요. 천장이 열려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열려야 돼요. 그래야 또 올라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홀딩해서 천장 열리는 것만 기다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들 이제 고생들 많으셨을 텐데 힘들 내시고요. 기업이 좋으면 그 기술력을 믿으시고 기다리시면 나중에 큰 보상이 따라옵니다. 요거는 정확한 거니까 서로 이제 힘을 내셔가지고 지금의 주가는 나중에 보시면 주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요 작은 출렁임에 벌써부터 많은 반응을 하시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편치 않지만 그래도 좀 마음을 잘 다스리셔가지고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다 자꾸 이렇게 되새기시면 조금이나마 좀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재진입하시는 분들 매수 타이밍 잘 잡으셔가지고 꼭 좋은 매수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